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클러스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클러스터 설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서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발열 해소, 공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쿨링.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시스템 수량, 렉 하나당 얼마나 넣을지, 그 다음에 렉과 렉 사이의 거리, 스토리지의 양은 얼마나 넣을지, 그리고 네트워크는 얼마나 넣을지, 요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GPU 클러스터가 네. 기업에서 많이 확장되면 네. 이 쿨링 시스템도 네. 굉장히 커다란 이제 사업적인 기회가 오겠네요. 이쪽도. 네, 그렇죠. 공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 요소는 이제 크게 이제 컴퓨트 노드, 실제 계산할 노드, 그 계산할 노드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들, 그리고 그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 그리고 요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OS와 그 클러스터 솔루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노드는 이제 DGX A100 서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전 세대보다 약 2배 이상, 2배에서 2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가지는 장비고, 이 장비는 이제 나온 지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크게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용 네네. 그 GPU도 네. 엔비디아 GPU가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A100은 그 클러스터용 GPU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데이터 센터용? 요 DGX A100 서버는 데이터 센터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요 서버 말고도 그 엔비디아 A100 GPU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연구용으로도 A100을 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서버를 이제 서버 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기존의 DGX 모델들은 이제 컴퓨트 노드를 위한 인피니밴드가 4슬롯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GPU당 하나씩 해서 8개,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위한 인피니밴드 슬롯이 이제 하나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하나를 추가 옵션으로 해서 총 12포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큰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탑재된 슬롯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저 큰 규모의 클러스터에 이제 케이블들을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QM8700 뭐 200G 대역폭을 포트당 소화할 수 있는 40포트 스위치, 그리고 뭐 그 200G 이더넷, 그러니까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이더넷 네트워크, 요렇게 소화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원지 네트워크, 원지 이더넷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48포트 스위치 등 여러 가지 이제 엔비디아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슈퍼팟, 이제 DGX가 이제 140대가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에서 필요한 스위치와 케이블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스위치 대수도 이제 뭐 스위치가 뭐 백몇십 대씩 들어가고, 뭐 케이블이 뭐 1000개 이상씩 들어가는데, 요 부분은 뭐 실제 뭐 사용자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예. 요 부분은 이제 슈퍼팟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저희나 엔비디아 쪽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니까 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줘야 된다. 요 정도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를 하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쪽은 네. 학습할 데이터의 양이 엄청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전 세대보다 이제 2배로 인피니밴드 포트가 많아진 이유가 GPU 간의 대역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거든요. 대역폭이 커야지 조금 더 빠르게 통신할 수 있고, 근데 요 컴퓨터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합을 하게 되면은 한쪽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파일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대역폭에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서 계산은 계산만,
그다음에 파일 전송은 주고받는 거는 파일 전송만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뭐 성능 요구사항 요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모든 고객들이 140대 슈퍼팟을 구성하기는 힘드니까 뭐 140대 슈퍼팟을 구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대역폭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이제 되는지, 그리고 뭐 싱글 SU 뭐 10대 뭐 20대 요 정도 규모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대역폭이 권장되는지,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엔비디아 쪽에서의 경험과 HPC 쪽에서의 이제 쌓여온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요 정도는 되어야 뭐 굿, 베러, 베스트 요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용량, 데이터의 수량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스토리지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거듭을 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HDD,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다가 SSD로 넘어가게 되고, SSD에서 이제 NVMe라는 이제 적층식 메모리를 가진 SSD 저장 매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 하드디스크 24개를 레이드를 했을 때 밴드위스가 이제 10G 정도만 되어도 이제 커버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24개를 하드를 하면은 이제 부피도 엄청 커지고 서버도 이제 꽉꽉 채워 넣어야, 서버 안에 꽉꽉 채워 넣어야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뭐 100개를 넣으면은 한 40G, 그다음에 250개를 넣어야 이제 한 100G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한다고 봤는데, SSD로 넘어오면서는 SSD를 2개만 껴도 10G 대역폭과 비슷하게 돼요. 9개를 넣으면 40G, 24개를 넣으면은 100G. 기존에는 24개로 10G밖에 안 되던 게 이 24개로 100G를 이제 커버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NVMe 4세대가 되게 되고, NVMe 디스크 하나만 해도 약 3.5GB per second에 3500MB 정도의 대역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만 쓰더라도 10G로는 부족한 상황이 나오게 돼요. 2개만 해도 40G를 넘어서고, 4개를 달아야 100G와 맞먹는. 그런데 이런 디스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은 노드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역폭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SD보다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이제 병목이 되는. 그래서 아까 200G를 쓰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대역폭을 늘려야 되고, 네트워크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근데 오늘 겁니다. 설명하실 게 NVMe 말고도 네. 저걸 더 빠르게 더 할 수 있는 거를 오늘 또 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 뒤로 이제 나오게 될 내용들인데, 요 NVMe까지든 이제 단일 노드에서의 디스크 구성을 했음에도 요런 100G 이상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장표고요.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에 있어서는 GPU 이제 다이렉트라는, 크게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이제 요런 기술이 있어요. 저게 언제 나온 기술입니까? 저게 GPU 다이렉트가? GPU 다이렉트 자체는 뭐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5년 이상, 6년 이상 된 기술인데, 지금 와서야 이제 조금 더 각광받고 더 필요로 하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지 용량과 대역폭과 속도가 늘어나면서 그것들을 이제 노드 간 통신을 하는데 이제 병목이 생기고 레이턴시가 올라가고 거쳐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GPU 다이렉트라는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방식을 보면은
GPU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스토리지에서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리고 PCI 스위치를 거치고 시스템 메모리를 거치고 CPU를 거쳤다가 다시 이제 CPU에서 메모리, GPU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단계가 추가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는 아니지만 한 달이 한 뎁스를 건널 때마다 그만큼 지연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GPU 다이렉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바로 GPU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 메모리나 CPU를 거치지 않고도 다이렉트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역폭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한 몇 배나 빨라지는 걸까요? 뭐 절대값은 아니지만 대략, 네. 뭐 못해도 한 4배 정도는 세네 배? 네, 세네 3-4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요것도 이제 환경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지만 네,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가 GPU 다이렉트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GPU 다이렉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Without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요거는 이제 기존 방식이죠.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인피니밴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될 서버에 이제 똑같이 네트워크 디바이스, 메모리, CPU,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꾸로 해서 시스템 메모리, GPU 메모리,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스토리지에서 시스템 메모리를 통해서 바로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쪽도 인피니밴드 카드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바로 GPU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CPU를 안 거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만큼 더 이제 빨라지게 되죠. 저기 뭐야? 근데 여기서 RDMA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RDMA는 뭐예요? RDMA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다이렉트 통신, GPU 다이렉트 통신을 하기 위한 뭐 프로토콜 네네. 이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근데 뭐야? 여기 중간 그림에 네네. 저거면 다 된 것 같은데 네. 맨 밑에 그림은 네. 이게 스토리지 단에서 네네. 좀 더 뭐 가속화 시켜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전 뭐예요? 맨 밑에 쪽을 보시면은 이제 뭐 CMB에서 뭐 NFS 환경에서 이제 요 스토리지 시스템 메모리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예, 아예 그냥 스토리지 요 NFS 프로토콜에서 바로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스토리지 단에서도 불필요한 과정이 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받는 쪽은 뭐 똑같이 다이렉트로 받아가는 거고. 저거는 그러면 맨 밑에 저런 것들은 스토리지 벤더가 하는 겁니까? 저거는? 예, 요런 것들은 이제 분산 스토리지급 정도, 예, 전문 스토리지 벤더사 규모나 아니면은 그 정도 규모를 커버할 수 있는 오케이. 오픈 소스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GPU 클러스터를 이제 구현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스토리지 같은 거를 고려할 때 네, 저런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예,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제 그렇겠네요. 가질 수가 있죠. 아무래도 투자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도 부담하는 금액이 이제 크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예, 된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GPU 다이렉트를 사용을 했을 때 밴드위스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나느냐, 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용자들한테 이제 도입하는 고객분들한테는. 그래서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의 이제 베이스는 X86 64비트 시스템의 A100 GPU를 장착한 환경에서의 테스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파란색 라인이 이제 GPU 다이렉트를 사용한 메모리 카피 성능이고,
여기 밑에 있는 회색이 이제 기존의 이제 쿠다 메모리 카피, 네, GPU 네. 메모리에 데이터를 카피하는 음.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밴드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보통 우리가 뭐 4K 액세스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바이트 단위로 갈 때는 뭐 완전 극소수의 바이트일 때는 뭐 다 시작하는 거고 용량이 작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64비트부터 이제 차이가 극명하게 나기 시작하면서 킬로바이트 단위로 올라가면서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 대역폭의 차이가 나오고 있죠. 여기는 뭐 1000이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는 이제 뭐 4000,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4K까지 왔을 때는 이제 10기가까지도 차이가 나는 10기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2000 언저리. 네.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로 보면은 뭐 거의 뭐 5배 이상 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비슷해지는 구간이나 역전되는 구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메모리 카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막 몇 기가씩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텍스트 처리를 하거나 자연어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글자 하나, 한글 기준으로 글자 하나가 2바이트밖에 안 돼요. 알파벳은 1바이트.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 카피하는 용량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단히 작은 용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제 성능 차이가 확실하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호스트 서버에서 이제 호스트 서버나 이제 호스트 스토리지에서 GPU로 카피하는 성능의 이제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GPU에서 호스트로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내보낼 때에도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트 단위에서 뭐 4K까지 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뭐 16바이트에서는 뭐 9.6배 16바이트 뭐 요 정도 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가 뭐 작거나 아니면은 뭐 쿠다 메모리 카피 할 때는 GPU 카피하는 용량이 뭐 커지면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보통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이용한 데이터 카피가 기존 방식보다는 이제 훨씬 효율이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왼쪽에는 호스트 디바이스, 오른쪽에는 디바이스 투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시작점부터 틀리죠. 예.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는 이제 4바이트 기준으로 51.8배나 이제 레이턴시가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실질적으로 수치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뭐 4K까지 왔을 때도 거의 뭐 50배 정도는 나겠죠. 예.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서는 이제 뭐 16바이트에서 가장 이제 좋은 효율을 보이는데, 요것도 이제 한 26.3배 이렇게. 실제로 그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나노 세컨드 단위는 사람은 이제 체감할 수 없는 수치긴 한데, 요 시간 단위의 처리량이 이제 뭐 몇천만, 몇억 건, 뭐,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차이는 이제 실제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를 구성해야 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있어서는 NFS나 뭐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거를 사용해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로컬 캐시로 이제 받는 이제 그 속도도 이제 모자라서 로컬 캐시, 각 서버에 로컬 캐시로 이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쓰기 캐시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뭐 크게 말하면은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이제 DGX A100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이제 된 상태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드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벤더사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뭐 한 7개 정도가 있지만 요 벤더사들 스토리지도 뭐 지금 당장은 뭐 모든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스토리지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다 지원을 네. 할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것을 엔비디아로부터 예. 그거를 그 서티를 예. 더 과정 중에 있겠죠, 지금요. 예, 그렇죠. 안 돼 있는 데들도 네. 지금 서티 현재. 받은 업체, 뭐 서티를 준비 중인 네네. 업체, 뭐 다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요런 벤더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그넘 IO라고 해서 매그넘 IO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컴퓨팅 단위가 이제 데이터 센터 단위로 이제 확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 센터 단위에서 이제 가속 컴퓨팅 성능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비동기식 지능형 데이터 센터 IO를 위한 아키텍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던 게 PC에 I/O 있듯이 예. 매그넘 IO는 데이터 센터 IO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GPU, 이제 단일 노드에서도 멀티 GPU, 그리고 멀티 노드,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가속화를 위해서 이제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I/O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항목별로 대표적인 기술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트워크 I/O, 스토리지 I/O, 인 네트워크 컴퓨트, 그 다음에 I/O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I/O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GPU 다이렉트 RDMA 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I/O에서는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 네트워크 컴퓨터에서는 이제 각 노드들의 이제 통신을 하는 요 인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그 멜라녹스 샤프 기술이라고 해서 그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했으면은 요 샤프 기능을 이용해서 한 단계 더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더 적은 레이턴시? 예.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벤더사의 네트워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노드 간이니까 아무래도. 예. 그리고 IO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제 멜라녹스 UFM 기술이라고 해서 요것도 네트워크 엔비디아 멜라녹스 UFM 네트워크 관리 서버 같은 건데, 요 UFM을 이용하면은 현재 우리 클러스터에서 이제 데이터 흐름, 그 다음에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네트워크 컴퓨팅이나 IO 매니지먼트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네. 왜 멜라녹스를 왜 인수했는지를 알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클러스터 단위, 데이터 센터가 단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병목 구간은 노드 간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요 네트워크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자사 기술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조금 더 진보된 데이터 센터 기술을 이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수를 하지 않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뭐 GPU 다이렉트 기술은 GPU 다이렉트 기술에 있어서는 GPU 다이렉트 쉐어드 시스템, 요거는 이제 GPU와 시스템 메모리를 이제 쉐어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GPU 다이렉트 P2P, 그다음에 RDMA, Async 요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각 GPU 각 노드 간의 GPU 간에 이제 조금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기술들, 이제 요런 하드웨어 단의 이제 기술들로 해서 이제 DGX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다 하셨다면 이제 뭐 OS 설치하고 이제 위에 솔루션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DGX OS, 기존 서버, 벤더사 서버들은 사용자가 직접 OS 설치하고 드라이버 설치하고 네트워크 세팅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DGX의 경우에는
DGX OS라는 통합 솔루션 OS를 이용해서 그냥 설치만 가지고도 이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는 다 스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DGX A100 기준으로 실제 OS 설치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얼마 안 걸리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버다 보니까 리부팅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다 합치면은 뭐 여유 있게 뭐 1시간 안쪽으로 네, OS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서버 같은 경우에는 OS 설치만 비슷하게 시간이 그렇죠. 소요가 되고 네. 나머지 또 다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네. OS 설치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커넥트 X6 이제 엔비디아 멜라녹스 이제 인피니밴드 카드의 이제 세대별 이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버전인 커넥트 X6를 이용해서 200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OS를 이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하면은 더욱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RJ 원지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더 큰 밴드위스나 속도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AI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네. 경쟁력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속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드 간의 통신이 가장 병목이기 때문에 이 노드 간 통신 대역폭을 늘려주는 게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대역폭이 늘어나는 만큼 레이턴시도 줄어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 멜라녹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각종 이제 매그넘아이오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상의 클러스터 퍼포먼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